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 쇼크에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여행, 대왕고래, 화장품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출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초반 한 달 수익률이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 기업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밸류업 지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기업들은 추후 편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화장품 맞수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올해 3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북미 등 서구권 매출 증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반면 LG 생활건강은 북미 매출이 감소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현대차의 신용등급을 지난 1일 가장 높은 AAA로 상향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가 현대차의 신용등급을 높인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서지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 고용 쇼크에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참 기분 좋은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미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수로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 양 시장 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물론 호재의 요인들은 좀 다르지만은 제가 그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 급락한 부분들, 그러니까 8월 5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11월 5일이다. 11월 5일 전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삼각수렴형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11월 5일 날 거의 전후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또는 추세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선 미국 대선 불확실성 제거 요거에 대한 방점을 크게 봤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금투세 부분들이 민주당에서 양보한 부분들을 결국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하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부분들이 강세 부분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3개월 이제 변곡점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 결론적으로는 3개월 동안 어떤 종목은 2중바닥, 어떤 종목은 3중바닥 이렇게 찍은 것이 많다. 그래서 바닥을 찍은 뒤로부터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어떤 부분의 이제 지수의 움직임이 60일이고 종목별로는 미리서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테마별로, 섹터별로 강한 종목은
이제 미리서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코스닥의 이제 시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약 3% 정도 되죠. 그래서 60일이라는 선행적 예측 도구 거의 정확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환율 관련된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환율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제가 이제 21선을 이탈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돼야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외국인 매수세하고 거의 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21선 이탈을 강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던 흐름들을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했죠. 오늘 모처럼 소폭 매수. 금액은 얼마 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외국인의 이제 동향들을 잘 지켜보자. 그리고 선물에 있어서는 상당히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 유입들이 강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을 팔지만 선물은 현재 나름대로는 매수세 견인들이 이제 튼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물과 이제 동반 매수세 여부 이 부분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종목별로 한번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여행 관련된 부분이 있고 자이글이라는 것은 이 2차 전지 쪽에 좀 있죠. 그래서 자이글이라는 것은 불판 관련된 뭐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LFP 배터리의 기술 이쪽하고 연결이 좀 되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그런 부분이 있는데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이제 개발하는 배터리 이제 포맷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리튬 인산 철인데 이게 2차 전지 쪽에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한국계는 3원계 배터리를 사용을 좀 하는데 ESS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를 굉장히 유형에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저장 장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LF 배터리의 수요를 계속 국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LF 배터리에 관련된 종목이 오늘 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LF 배터리, 자이글, 탑코 머티리얼 뭐 이런 부분, 코인테크 뭐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좀 이 두 개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는 장비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즈도 지금 바닥에서 현재 저점이 낮아지는 삼중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려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코인테크도 이제 마찬가지 삼중 바닥에서 터닝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섹터주 쪽에 이제 여기서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이 약간 뭐 올라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관련된 현재 무비자 입국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어서 오늘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다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미코바이오메드, 온숭이 두창 관련된 뭐 그런 종목인데 영국에서 이제 변형 온숭이
두착, 환자 발생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자, SCM 생명과학 보면은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오늘 대거 올라주고 있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성과를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기술력이 이제 부각이 돼서 오늘 SCM 생명과학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되는데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부분이 오늘 크게 올라줬죠. 대표적으로 이엔셀, 메디포스트, SCM 생명과학, 네이처셀 이 네 종목이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메디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최근에는 네이처셀이 급등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후발 종목으로 오늘 순환매로 메디포스트가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이제 현재 매수 관점에서도 가능하고요. 이쪽 관련된 차바이오텍도 한번 순환매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가 비상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섹타 쪽은 온라인 교육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뉴스에 오늘 나오다시피 최근에 AI 교과서 AI를 가지고 이제 교과서 개편을 한다, 서울시 예산 투여를 한다 이런 모멘텀 때문에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 아이스크림 미디어, 그다음에 비상교육, 뭐 이런 좀,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교육, YBM넷 이런 종목이 부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이제 침투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효과를 일으켜 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온라인 교육 쪽도 굉장히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비상교육은 연속 이틀 올라주고 있죠.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종목을 보면은 아이스크림 미디어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약간 덜 올라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좀 올라주고 있죠.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AI 쪽이 이제 생활 속 이제 파급이 됐던 그런 부분,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파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AI 엔진 중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어를 전문하는 스피치 이렇게 대화하는 뭐 그런 그 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액 과외를 하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올라주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파급력 또는 직업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전개가 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파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제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알다시피 내년 1월부터 중국 대견제 품목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와 함께 AI 쪽, 그다음에 첨단 기술 쪽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가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뭐 측면으로 일단은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또 다른 섹터주로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 레몽레인, 그다음에 JYP, SM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뭐 최근에 그 오징어 툭 개막 그 오픈 뭐 이벤트 때문에 그 컨텐츠,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레몬레인이 오늘 21% 정도 많이 올라와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뮤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이런 종목은 이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쪽을 그 섹터가 돌았을 때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 중에 하나고 디지털 휴먼을 제작한 제작사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이제 비트코인하고 연관이 된 사업들도 지금 뮤직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에 어떤 테마도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뭐 뮤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보면은 뮤직 스튜디오를 보시면은 이것도 저점이 낮은 삼중바닥의 형태이기 때문에 순환매는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양시장에 양이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의 사자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여행, 대왕고래 그리고 화장품 등등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여행 관련인데요. 오늘 여행 관련주들 상승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이 중국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왔는데요. 자,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 AI도 올라왔는데요. 이 삼성이 휴대폰에 AI 기능을 탑재한 후에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 더 고도화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이 불기둥 크게 뿜어주면서 이슈들이 네. 아주 넘쳐나는 것 같은데요. 다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자,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이제 12월에 이제 출범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미국과 공조를 좀 해서 AI, 바이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중국 규제에 동참을 한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도 굉장히 크게 올라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여기서 20여 명의 전문가 그중에서 카이스트,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장 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이오를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직속으로 좀 하고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이 되겠죠. 특별한 임상 실험 이런 부분들도 누가 총대를 메고 결재를 합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 개혁 쪽도 혁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은 FDA로부터 조인트 스템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무릎 관절염 치료제 부분에 대한 임상 3상을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3상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품목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안 내주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러면 임상 4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 FDA로부터 조인트 스템에 대한 첨단 세성 의료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고 또 여기도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인데 그 이면에는 약간 알력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처 간의 알력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FDA에 대해서 임상 승인해 주더라도 우리나라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건복지부하고 네이처셀에 보지 않는 구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국가바이오원회 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 규제 개혁 쪽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이처셀이 오늘 다시 한번 올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리는 시점, 가격 조정 기간 중에 한 2주 정도가 되면 2차 상승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첨생법 현재 정부 초안이 며칠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내년 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요. 또 올해 연말에 12월 달에 국가바이오위원회도 하기 때문에 네이처셀이 뭐 수혜주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종목 현재 메디포스나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 쪽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CRT나 유전자 치료제는 전부 수혜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으로는 무비자로 중국 입국, 국내 여행업계 중국 여행 활성화 기대. 외교는 기본적으로 기브앤테크입니다. 우리가 풀어줄게, 너는 뭐 해주겠냐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기습적으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패권 다툼에서 중국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을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는 가운데 그 한국이 중립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북한이 징역적 리스크를 일으켜서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미 물 건너가기 시작이 됐죠.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의 이제 포탄 현재 950만 발을 쏘로는 러시아로 해야 됩니다. 무게 없어요. 포탄이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특수군 20만 명이 핵심인데 그중에 핵심의 절반 정도를 차출해 갔습니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도발도 이제 물 건너가고 한국의 중립을 지켜달라고 거의 사정을 해야 되죠. 주도권이 아무래도 서서히 지금 한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례적인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년에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과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은 또 침체가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교역량이 상당히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타격을 받지 않는 업종 위주로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시총이 약한 부분들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크게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줬는데 조정 시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모두 투어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들 자 여기를 보시면은 퀄컴하고 AR의 법적 분쟁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하고 AMD 동맹이 때아닌 불통이다 이렇게 되는데 퀄컴하고 ARM하고 법적 분쟁이 있는데 이제 퀄컴에서 인수한 현재 이제 PC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업체에 대한 IP 이 부분을 좀 인수를 했는데 ARM에서 우리 IP 자산을 쓰지 마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RM은 IP 자산을 사다가 실제로 자기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에 나름대로 직접 재산을 더해서 모바일 칩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퀄컴하고 같이 자체 현재 엑시노스뿐만 아니라 퀄컴의 칩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주도권 다툼이다 한 거죠. 모바일 칩, 인공지능 칩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퀄콤하고 제휴를 했던 삼성하고 AMD의 GPU 부분하고 연합을 좀 CPU 쪽하고 연합을 했는데 이게 이제 흔들림 거리는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가 이제 지각 변동을 좀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AI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어떤 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헤게모니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AD 테크놀로지를 합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엑시노스를 설계한 설계팀의 어떤 그 참여 어떤 경력 이력도 상당히 좀 작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TSMC의 현재 최대 수혜주로 에이징랜드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데 TSMC하고의 협력 관계도 좀 구축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에이징랜드가 만약에 이제 크게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면은 AD 테크놀로지도 있다 하고 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이틀 상승 뒤에 오늘 약간 숨구르기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숨구르기 국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D 테크놀로지를 바라보신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는 AI폰의 효과, 갤럭시 판매 두 자릿수 증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AI폰에 대한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준비를 좀 하고요. 또 저가 보급형 제품, 그다음에 갤럭시 25 제품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갤럭시 24에 대한 저가 보급용, 그다음에 25에 대한 더욱 고도화된 AI를 장착하기로 했다.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온 디바이스로 실행할 수 있는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모리를 적용한 방안 여기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는 거의 이제 올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적용이 좀 돼서 스마트폰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애플하고 또 삼성 갤럭시하고 맞불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역시나 오늘 국내장도 이 상승세에서 AI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AI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대기업에서 어떤 AI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중하고요. 이제 그중에서 삼성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AI 전략, 외국의 AI 전략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했을 건데 삼성은 이 계열사를 동원한 온디바이스 AI 전략에 거의 집중을 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념이 있죠. 삼성은 현재 휴대폰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만듭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AI이 될수록 AI 반도체를 많이 어떻게 보면 발주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파운드리로서 또 디램으로서 참여를 좀 하고 있죠. 근데 같이 경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딜레마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하에 거의 어디에다 올인을 하냐? 스마트폰에 대한 온디바이스 AI 쪽에 거의 집중을 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그 비서, 음성 비서 AI, 빅스비죠. 빅스비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스마트 싱스의 구축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주소고요. 나머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은 삼성 SDS하고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요거에 대한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삼성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어떤 모토 아래 반도체 중심의 온디바이스 AI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더욱 고도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은 삼성하기 때문에 AI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대기업이 손대기 때문에 다 석권할 거라 생각하지만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특별한 것이 없죠. 근데 조직을 보시면 알겠지만 AI 센터 연구 과제 또는 보면은 글로벌 조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성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것들이죠. 과연 글로벌 AI 연구센터까지 있는데 내놓은 성과 그렇게 썩 이렇게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는 마지막에 제시를 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 SDS 제일 중요한 데이터 센터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생성형 AI를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SDS에는 코파일럿, 현재 브리티 코파일럿, 패브릭스 등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현재 자체적인 언어 모델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부분들 챗GPT하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를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징해서 요거를 국내 기업의 그 업무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은 B2B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SD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해외 업체 아마존이 하는 방식과 거의 구글 방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빌려 쓰는 그런 양식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는 이제 AI 쪽을 좀 확대를 좀 해서 올인원 PC, AI PC, 클라우드로에서만 구현하는 AI PC죠. 그 다음에 갤럭시 북5 프로 360 이런 부분을 AI PC 쪽으로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PC 노트북 쪽으로 확대를 해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AI를 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현재 이 제조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탑재를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핵심 현재 이 인프라는 인텔 코어 울트라라는 AI 서비스를 그대로 도입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AI PC 시대가 인텔에 대한 현재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그 완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PC에서는 어째요? 인텔의 것을 쓰고 있는 건데 같이 공조를 하기 때문에 AI 시대를 연다 하는 것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알고 보면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운영 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체제죠. 그런 부분인데 PC에서는 뭐 상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코파일럿이라는 걸 가지고 AI 장착을 좀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위에는 오픈 AI 위에는 챗 GPT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구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드웨어에 아예 장착을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AI PC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 경쟁적인 흐름들은 현재 온디바이스 쪽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체제를 노트북에서 맥북에서도 운영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태블릿 PC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에서도 가지고 있죠. 같은 OS를 쓰면서 요거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하면서 AI 기능을 좀 더해주는 그런 걸로 이제 출격을 이제 준비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C에서도 애플에 대한 운영 체제가 있는데
거의 현재 지배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PC에서는 거의 운영 체제를 장악을 좀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하느냐? 삼성전자는 휴대폰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바다다라는 운영 체제를 실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애플의 iOS도 있고 경쟁도 안 되고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를 썼죠. 근데 그때 썼던 바다라는 플랫폼을 어디에 장착을 하고 있느냐? TV, 모니터 이런 쪽에 침투가 돼서 이 TV에 대한 운영 체제, 타이젠이라는 브랜드는 지금까지도 권제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AI에 대한 운영 체제는 삼성전자는 이 전자제품에서는 살아 숨쉬는 그랬기 때문에 전자제품 연결하는 스마트 싱스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아무리 스마트 싱스 이렇게 나눠줘도 다 좀 쓰지는 않고 있는 그런 아쉬운 현실이지만은 운영 체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리폼을 열기 위해서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AI 스피커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그러죠. 아니 왜 AI를 한다면서 하만을 인수하지? 스피커 업체인데 이게 AI 스피커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보면은 셋톱박스를 대신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대신하는 스마트 싱스도 대신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전략적으로 이제 키우려고 노력을 좀 해서 성능이 좋은 이게 스피커가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만 거의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만 관련된 종목, 하만을 인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에 올인을 하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브랜드가 이제 빅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빅스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그렇게 돼서 디바이스 AI 모델 가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 모델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미지도 그다음에 코드 현재 어떻게 보면 랭귀지 언어 모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는 가우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언어 모델 랭귀지 쪽으로 거의 집중을 올인을 사실 하다시피 좀 한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제 장착이 좀 되죠. 그러면서 현재 갤럭시 AI 폰 이번에 24에서 하는 어떤 폰의 대부분은 즉석에서 번역을 하는 통화 번역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체 엔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글의 제미나이의 AI와 협력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iOS 현재 안드로이드 체제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구글의 엔진 인공지능 엔진 제미나이 같이 쓰면서 애플하고 맞붙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완벽하게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한 곳에 거의 집중하는 전문가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통역 번역에 거의 집중을 좀 했죠. 그래서 실시간 번역, 텍스트 통역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는데 지원 언어 개수가 20개 정도 되고요. 애플은 비슷한 것들을 하지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애플은 한 언어의 완벽성을 기하해서 다른 언어에 이제 침투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갤럭시는 그렇진 않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한국어에 대한 보편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더 뛰어납니다. 번역에 대한 정확도가. 한국을 기반해서 영어, 한국을 기반해서 다른 언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여기서 입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하느냐 했던 부분들이 좀 증명이 되는 거죠. 현재 AI 연구소가 요걸 했구나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그 전체 ARM과 퀄컴의 라이센스 계약 이 부분들도 모바일 게임 쪽에 있습니다. 퀄컴이 CPU 설계 회사인 누비아를 인수를 했는데 ARM이 누비아에 대한 IP를 못 쓴다 해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했던 다국어 서비스의 비밀, 삼성이 준비하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국어 번역에 대한 것은 한국어 기반에 대한 AI가 최고이기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폰의 비전은 매우 밝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대기업 AI 전략이었습니다. AI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 대기업들도 전략적으로 운영에 나섰는데요.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저희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저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이쪽 뒷단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예, 뭐 삼성 위주로만 했는데 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종목은 아남전자하고요, LG노텍 두 네.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업 AI 전략, 아남전자. 하만을 인수를 했죠. 스페어 전문 업체. 근데 이 하만에다가 납품을 한 업체가 아남전자입니다. 원래는 AV 기업이죠. 이제 텔레비전, 오디오 같이 하는 기업인데 텔레비전은 거의 대기업이 뺏겼기 때문에 오디오 쪽으로 거의 전환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아남전자가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다시 한번 변화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하만하고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이다. 개인용 AI 비서가 충분히 AI 스피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남전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LG도 이런 AI 전략을 좀 해주고 있죠. 그중에서 이쪽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자, 그런 부분들이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모듈 쪽, 이 PC 기판 쪽, 이런 여러 가지 전자 부품 필요한 모든 대부분의 전자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는 업체가 LG 이노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LG 그룹 계열의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두 개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아남전자는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또 AI를 접목하면서 기대감이 크고요. 다음 LG 이노텍은 LG 계열사로 탄탄한 서포트를 받으면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네, 아남전자입니다. 네. 예. 삼성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남전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앞으로 반도체니까 반도체를 해봐라 하고 권유를 좀 했던 그런 걸로 유명하죠. TV에서도 마찬가지.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나셔널 칼라 TV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을 좀 했었는데 LG하고 대기업의 아성에 밀려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던 사실은 비운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오디오 쪽으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아남전자. 그래서 그만한 많은 기술력, 반도체 기술하고 오디오 비디오 기술, 음향 기술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만에 대한 OEM 브랜드도 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운드바라든가 특수한 형태의 어떤 다양한 스피커를 만들기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량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차량용으로 들어가면 AI 스피커로 전환이 좀 되고 있죠. 가장 준비되는 삼성에서 집중하고 있는 음향 기업 현재 하만하고 제휴관계가 있는 아남전자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이지 않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아남전자가 현재 좀 더 우수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아남전자였습니다. 삼성의 하만 인터내셔널 인수 후에 그 관계에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전문가님, 네. 저희가 항상 힘낼 수 있도록 종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네. 이미 장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더 힘내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 이제 그룹의 AA 관련된 네. 현대 오토 에버.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현대 오토 에버 부분들은 자율주행하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되고, 현대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쉽게 말하면 기계과죠. 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량의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기계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전자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내부의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가운데 자율주행 쪽으로 거의 많이 올인하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중에 쇠 종목으로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커넥티드 카,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이제 부분 자율주행 이쪽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밸류가 더해진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기업이 서서히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다음 지도 및 내비게이션 등을 하고 있지만은 부분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탑재를 하는 현재 중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현재 CCIC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통합형 콕핏 요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알다시피 PC에서도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운영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 체계,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다음에 운영 체계까지도 현대를 중심으로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현재 단순한 현재 인포테인먼트를 넘어서 하려고 하는데, 독자적인 CCOS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운영 체제 안에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파워 부분들에 대한 요거를 운영하는 운영 체제에도 사실 욕심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이제 수혜주가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돼서 현재 현대 오토웨버가 상당히 이제 커지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소프트웨어 전략, 자율주행, 또 자율주차, 통합 제어기 안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개발 일정도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현재 그 SDV의 최첨단 전략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스마트 팩토리 이 사업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글로벌 혁신센터 부분들, 주문용 생산 가능한 것들을 이번에 이제 시범 모폰을 좀 하기도 합니다. PBV 개념이 적용이 됐죠. 내 차가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고객이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주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개념의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웨버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다중바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한 13만 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손절가는 이제 12만 원 정도 좀 되고요. 목표가는 약 16만 원
매수가는 오늘 종가 정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준비한 내용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테마 머니로 바이오, 여행, 반도체, AI 올라왔습니다.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대기업 AI 전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